10월에 대폭락이라 정말 섬뜩섬뜩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월에는 진짜 대폭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투자도요 9월 10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너무 진취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산이 순삭된다고 하죠. 그냥 사라진다, 삭제된다. 이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투자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라.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팔아치우고 있어요. 8월 달에 말입니다. 2조 5천억 팔았습니다. 2조 5천 90억 원을 팔았습니다. 9월 달에 장중에만 지금 5조 605억 원이에요. 이게 시간의 거래까지 포함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팔아제끼면 야 진짜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요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9개월 동안 거의 30조 이상을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팔아요. 문제는 사는 만큼 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만큼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30조가 넘습니다. 지금 8월에 2조 5천억 원, 9월에 5조를 지금 팔고 있잖아요. 이렇게 30조를 팔면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9월이나 10월의 이 특수성은요. 계절적으로 이 9월에 10월에 많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9월 10월이 많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이때는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진짜 강조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체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9월에 5조 605억 원이나 빠졌잖아요. 코스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더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8월에 2조 1810억 원을 팔았습니다. 9월에 첫 번째 주예요. 1조 8908억 원을 팔았습니다. 9월에 두 번째 주입니다. 9일 2조 9512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게 파는 속도가 무섭죠. 솔직히 섬뜩한 정도가 아니라 공포감마저 들지 않으세요? 저는 충분히 공포감마저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그냥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가격에 상관없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저는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외국인들의 대탈출은요. 주식시장에 대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투자 소득세 이것 때문에 개미들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금융투자 소득세가 워낙 세니까 3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22%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3억을 초과하면 27.5%를 세금을 냅니다. 내가 벌은 거예요. 기본공제가 5천만 원 된다고 하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파생상품, 채권, 해외 비상장 주식은 250만 원밖에 기본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익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팔자. 지금 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도 빠져, 개미들도 빠져. 와, 이거는 여러분 시장에 위협을 주기에 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빠지는 데다가 개미들까지 빠지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진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펀드에서 보니까요. 지금 개인들이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펀드에서 21조 3,300억 원을 사들입니다. 개인은 1월 3일에서 6월 11일까지 벌써 6조 7,900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에서도 2조 4천억을 팔았고 개인이 팔겠죠. 사모펀드에서도 3조 2,800억 원을 팔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빠지면 외국인들 빠지는 거하고 덩달아 빠지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서 2024년 8월까지의 그래프거든요. 코스피입니다. 월별 수익률 평균치를 보면 9월 10월이 추석 전에 팔아라 하는 주식의 어떤 격언처럼 말입니다. 마이너스 1.31%입니다. 10월에는 마이너스 1.36%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90년 이후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에는요. 9월 달에는 마이너스 1.4% 빠졌고요. 10월 달에는 4.0%나 빠졌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들 빠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개미 투자자도 빠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계절적 이슈로 9월 10월에 주가가 빠집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통계로 보더라도 9월 10월은 빠집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는 더 빠집니다.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9월에 외국인들이 쭉쭉쭉쭉 빠지고 10월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빠지고 개미들까지 더 많이 빠지면 10월에 대폭락이 온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경착륙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치명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9월에 미국의 금리를 0.25% 인하한다 해서 지금은 0.5% 인하한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0.5% 인하한다. 비컷이에요. 경기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11월에 인하한다. 12월에도 인하한다. 내년 1월에도 인하한다예요. 그러면 금리를 계속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까지 일어나면 이미 유럽은 침체, 중국도 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도 침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떨어지고 내수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침체의 기운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외국인들이 갑자기 마구 사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인도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 동학개미운동처럼 마구마구 개인이 들어와 또 산다든가 또 미국 경제가 갑자기 화랑으로 다시 바뀐다든가 중국 경제가 더 좋아진다든가 유럽 경제가 성장의 일로에 막 들어선다든가 뭐 그러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제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흐름은 아니잖아요. 현재의 흐름은 미국도 침체, 유럽도 침체, 중국도 침체예요. 그러면 침체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고 외국인들은 빠져나갈 거고 검투세는 시행이 될 거고 10월의 대폭락설도 틀린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시고요. 9월 10월은 특히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엿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진 TV를 뚫어지게 보다 보면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분노의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분노의 매수가 내 자산을 왕창 불려주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9월 10월은 대폭락이라는 전제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면서 시장을 시시각각으로 따라가고요. 분노의 매수 시점이 온다면 과감하게 분노의 매수를 하는 것도 틀리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추석날이니까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돼야죠. 부자가 돼야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야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것, 정환진 TV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잖아요. 저는 그 욕심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 욕심을 반드시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